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자죠. 몇 년 뒤 60을 바라보지만 이번 고비 넘길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네요. 암 선고 10년이 흘렀죠. 한때 완치라 믿었지만 다시 암이 돌아왔어요. 복잡한 마음 저를 덮쳤죠. 내일은 어떤 날일까? 그림자 같은 삶 무겁죠. 하지만 빛을 찾고 싶어요. 마지막 순간 빛나고 싶죠. 그렇게 살아가려 해요. 부정적인 생각, 그것은 마음을 무겁게 할 뿐이죠. 요즘 드는 생각은 짧은 시간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의미를 담을까? 예전에 저 원망투성이었죠. 세상을 탓하며 좁게 살았어요. 모든 게 어둡게 보였죠. 그때 제 몸은 무너졌어요. 암세포가 제 집이 됐죠. 그런 저를 바꾼 건 하나뿐인 딸 박수진이에요. 수진이가 말했죠. 아빠, 원망은 멈추세요. 하고 싶은 일 시작해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요. 그 눈빛 간절했어요. 수진이 말 제 마음을 흔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후회 없는 삶 살아보자고. 그렇게 다짐했죠. 수진이 새 삶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최근 생겼어요. 가족의 숨겨진 과거, 그 비밀 저를 괴롭히죠. 그 진실 파헤쳐야 해요. 용기를 내 알아내야죠. 그리고 제 삶의 흔적 남기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죠. 세상에 제 목소리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 저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서게 했죠. 이제 여러분께 전해요. 수진이 알려준 곳 오션캐스트 그 플랫폼이에요. 사연을 듣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죠. 더 힘든 삶 살아가는 이들, 그 사연 제게 위로였어요. 역경 속 빛나는 사람들, 그들 덕에 용기를 얻었죠. 모든 삶은 소중하지요. 어떤 인생도 가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곳에 담으려 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제 사연이 바랍니다. 부족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죠. 30대 중반 그때의 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흘려보냈죠.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 그 생각 들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집에선 결혼하라며 압박이 끊이지 않았죠. 삼형제 막내, 저는 가족의 골칫덩어리였어요. 부모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해산물 식당을 운영했죠.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2대째 내려온 가게였어요. 세월이 흘러 새 간판으로 가게를 다시 열었죠. 부모님은 그 가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길 간절히 원하셨어요. 특히 형들에게 그 꿈을 맡기셨죠. 하지만 형들은 가게 일 전혀 관심 없었어요. 큰형은 결혼 후 해산물조차 멀리했죠. 바다 냄새 싫다며 가게 근처도 오지 않았어요. 둘째 형은 자유로운 영혼, 그렇게 불렀죠. 성인이 돼선 집과 연락조차 끊어버렸어요. 연락 끊은 지 3년이 넘었죠. 그래도 부모님 생신 때 편지와 돈을 보내오곤 했어요. 하지만 보내는 이름은 형의 이름 그것뿐이었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형이 서울에 산다는 편지 봉투로 알게 됐죠. 그것뿐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민수 형을 불러서 집안 가게 맡을 건지 진지하게 물었죠. 아버지는 당연히 맏아들이 책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은 냉정히 거절했죠. 아버지, 저는 이제 바다 냄새도 싫어요. 가게 일 못해요. 민수야, 너 장남 아니냐? 이 가게 어떤 곳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냐? 장남이라니 부담스러워요. 아버지, 저는 안 맞아요. 가게 일 죽어도 못해요. 장남 자격 반납할게요. 이제 이 집과 끝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분노하며 다퉜죠. 형은 가족을 떠났어요.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서울로 사라졌죠. 그 일로 아버지는 일주일 가게를 닫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죠. 어머니도 충격에 병석에 누웠어요. 재훈 형은 이미 연락 없이 떠났죠. 믿었던 민수 형마저 배신, 부모님은 무너졌어요. 그 분노 모두 제가 감당했죠. 왜 결혼 안 하냐? 앞으로 뭐 하며 살 거냐? 끝없는 잔소리로 저는 괴로웠어요. 형들은 이해 안 됐죠. 아버지도 납득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가게를 사랑했죠. 바다의 맛 담긴 요리, 그건 제 자부심이었어요. 신선한 해산물, 깊은 풍미, 우리 가게에 따라올 데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가게 맛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기회는 없었죠. 형들이 가게를 원치 않는 그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가게를 잇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술 한잔 하자며 다가왔어요. 그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회사 일 늘 똑같아요. 잘하면 칭찬, 못하면 꾸지람 뿐이죠. 너도 가게 싫으냐? 아니요, 아버지. 저는 가게를 사랑해요. 왜 제게는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가게 맡길 생각 있냐고. 제 말에 아버지는 술잔을 떨어뜨렸죠. 너를 무시했었다고, 막내라 어리다고, 가게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건 오해였다고 저는 진심을 털어놨어요. 가게에 대한 애정 모두 아버지께 말했죠. 회사 일 그만두고 아버지께 배우겠다고 결심을 밝혔어요. 그렇게 삼형제 중 막내인 제가 가게를 물려받게 됐죠. 회사원보다 사장님, 그 호칭 더 어울리죠. 그러다 운명의 그녀 혜진을 만났어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혜진은 제 운명이었죠.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가게 손님으로 온 날이었어요. 부모님이 쉬시는 때 저와 지영 씨 가게를 지켰죠. 혜진은 요리를 주문했어요. 몇 번 얼굴을 보니 단골이 됐더군요. 혜진의 단발머리, 앳된 미소, 치마 차림, 제 마음을 흔들었죠. 알고 보니 그녀는 미용학원 다니며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어느 날 지영 씨와 수다를 나누다 혜진에게 끌린다고 말이 나왔죠. 지영 씨는 웃으며 내게 맡기라 했어요. 그녀가 도와줬죠. 혜진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를 알게 됐어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마음을 흔들었죠. 하루는 포장을 부탁하며 집에서도 먹는다 했어요. 그렇게 맛있냐 물으니 혜진이 미소 지었죠. 딸이 좋아해요. 수진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딸이 있다고? 미혼인 줄 알았는데 혜진은 담담히 이혼했다 했어요. 딸 수진이와 함께 산다고요. 다음에 같이 올게요. 수줍은 미소, 그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혜진은 4살 수진이 키우며 살았죠. 친구에게 아이 맡기고 학원을 다녔다 했어요. 자격증으로 딸과 행복, 그 꿈을 말했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파 왔어요. 혜진에게 더 끌렸죠. 그녀 곁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마음이 커졌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혜진을 돕고 싶었죠. 그녀를 알아갈수록 결혼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나중에 혜진이 말했어요. 지영 씨가 제 마음 알려줬다고 했죠. 그녀도 나를 마음에 뒀었다고. 그래서 밀어내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졌죠. 그러다 혜진이 수진이를 데려왔어요. 수진이 너무 작고 너무 사랑스러웠죠. 아이를 처음 봤지만 수진이는 특별했어요. 혜진을 사랑하니 수진이도 소중했죠. 그 후 우리는 모든 걸 공유했어요. 숨김없이 마음을,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앞에는 수많은 장벽이 우리를 기다렸죠.
먼저 민수 형을 설득해야 했어요. 아버지께 거짓을 말하고 서울로 형을 만나러 혜진과 갔죠. 친구 장래 핑계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민수 형은 한숨 그저 쉬었죠. 형의 첫마디는 아직도 생생해요. 준호야, 네가 가게를 물려받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형은 모질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 죄책감으로 괴로웠어요. 그런데 형은 가게를 잇는 대신 이혼녀와 결혼한다며 애까지 있는 여자라고 비난했죠. 형, 그렇게 말하지 마. 혜진은 진심인 사람이야. 수진이 얼마나 예쁜지 조카보다 더 사랑스러워. 형도 보면 마음이 녹을 거야. 뭐? 벌써 아빠 노릇? 혜진 집은 허락했나? 양심도 없는 거 아니야. 지난주 인사드렸어. 혜진 어머니 좋아하시더라. 나를 최고라 했지. 요리 잘하고 인물 좋고 가게 사장 그 이름에 장모님 입이 귀에 걸렸어. 박서방 하시며 환영해 주셨어. 가족은 반대할 줄 알았지만 이해해 줄 가족이라 믿었죠. 하지만 민수 형은 나보다 더 불효라며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막았어요. 혜진을 소개하며 지지받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려 했죠. 형이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정면 돌파, 결혼식에서 보자며 형과 헤어졌죠. 다음 날 가게에서 부모님께 혜진을 소개했어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할 여자라며 함께 밥을 먹었죠. 부모님은 처음엔 혜진을 좋아했어요. 준호가 결혼한다니 기뻐하셨어요. 혜진과 가게를 함께 지키자고 허락 부탁했죠. 당장 날 잡자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혜진에게 딸이 있어요. 수진이 4살이에요. 그 말에 순간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는 주걱을 들고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 주저앉아 울었죠. 아버지는 소리쳤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냐? 가게나 지키지 이혼녀와 결혼? 아버지 결혼하라며 늘 말씀하셨잖아요. 왜 서운한 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애까지 있는 여자, 네가 뭐가 부족해? 아버지 사랑이에요. 혜진이 제 운명이에요. 결혼 안 하라고 하셨던 적 없잖아요. 이 상황 말이 되냐? 애까지 데리고 오다니 말이 안 되면 되게 제가 만들 거예요. 혜진과 결혼 안 되면 이 가게 포기할게요. 3대째 이어온 집안의 자랑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죠.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아버지는 배신이라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죠. 아버지는 결국 허락을 주셨어요. 어머니도 마지못해 결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가게와 혜진, 수진이를 지켰어요. 결혼식 축하 속 민수 형, 아버지와 화해를 했죠. 새로운 시작, 행복이 찾아왔어요. 형은 웃으며 내 덕이라 했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혜진은 학원을 그만두고 가게를 나와 함께 했죠. 수진이는 아빠라 부르며 따랐어요. 신문에 3대째 가게 기사 실리며 장사가 번창했죠. 부산의 명소로 소문이 퍼졌어요. 입소문 대단했죠.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을 늘렸어요. 하지만 호사다마 좋은 뒤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혜진이 변했죠. 결혼 2년 무렵 그녀는 달라졌어요. 가게는 커졌지만 혜진은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카운터 봐줘야지. 주방은 정신없어. 직원 뽑으면 되지. 나 더 못해. 미용도 포기하고 가게 일 했잖아. 바다 냄새 지긋지긋해. 혜진은 냉정했어요. 하루아침 딴 사람 그렇게 변했죠. 생활비 더 달라며 요구했어요. 수진이 곧 입학, 돈이 많이 든다고 알지 않냐 했죠. 학원비 준비해야 수진이를 돌보며 집안일 바빠진다고. 수진이를 사랑하니
그 말에 무너졌죠. 혜진은 그걸 알고 이용했어요. 수진이를 핑계로 돈을 요구했죠. 그때 몰랐어요. 수진이만 키우며 최선을 다했죠. 내게 소중한 건 혜진, 수진이, 가게,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돈을 갈취했죠. 생활비 늘렸지만 항상 부족했어요. 깨어진 항아리, 물 새는 느낌, 어디서 새는지 알 수 없었죠. 장사는 잘 됐지만 돈이 없다니 이해 안 됐어요. 부부싸움 늘어났죠. 생활비 80만 원, 일주일 만에 없다고? 스트레스 푼다고, 육아, 집안일 얼마나 힘든지 넌 모른다고. 나도 참고 있어. 돈은 어디 쓴 거야? 수진이 학원비, 피아노, 미술, 공부방, 옷 샀지. 그게 뭐 큰일이야? 너무 화가 나. 혜진 진짜 말이 안 통했어요. 대화는 멈췄죠. 아껴 쓰자면 사랑 없다 했어요. 가게 위해 결혼했냐? 그 말에 당황했죠. 혜진은 나를 변했다고 했어요. 화만 내는 나, 말문이 막혔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때 마음의 병, 스트레스 쌓였죠.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 아빠라 달려와 안겼죠. 하지만 혜진은 점점 감당 못할 사람으로 변했어요. 과소비도 힘들었지만 외박이 더 괴로웠죠. 부부라도 예의는 지켜야 하잖아요. 혜진은 모든 걸 무시하며 밤마다 술 취해 돌아왔어요. 거실 바닥 잠든 날 한두 번 아니었죠. 수진이는 거의 부모님이 돌봤어요. 다 참았지만 수진이를 방치한 건 참을 수 없었죠. 퇴근 후 집에 와 불 꺼진 거실. 수진이 추위에 떨며 혼자 잠들었죠. 그 모습 보자마자 이성을 잃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미용실 잠깐 갔다며. 수진이 혼자 남아 나를 기다렸다고? 예약 취소 못해 다녀왔다 그뿐이야. 집에 있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화낼 일인가? 혜진은 점점 막무가내 됐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그 일로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혜진이 외도를 떠났죠. 단골 손님 보았어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 들어가는 소문이 퍼졌죠. 충격 받았지만 이미 의심했어요. 혜진의 행동들, 외도를 암시했죠. 운명이 왔구나, 그 느낌이었어요. 부모님 알면 안 돼,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소문은 삽시간 퍼졌죠. 아버지 분노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다며 당장 이혼하라 소리쳤죠. 혜진은 빌었어요. 그저 친구라며 미용실 손님이라고 변명했죠. 원장도 있었다고 소문 믿지 말라 했지만 거짓이었어요. 어머니 반대했었다며 가게 위해 허락했다. 이 사단 났다고 원망하셨어요. 부모님께 면목 없었죠. 가장 미안한 건 수진이었어요. 상처받은 수진이 다시 아픔 주기 싫었어요. 혜진은 배신하고 남자와 도망쳤죠. 충격에 장사를 멈췄어요. 사는 게 힘들었죠. 밥 먹는 사치 같았어요. 부모님 수진이를 버리라 하셨어요. 보지 않겠다 하시며 나를 괴롭혔죠. 낭떠러지 끝에 밀리는 기분이었어요. 혜진의 배신으로 모든 게 무너졌죠. 가게 손님 줄고 부모님 나를 원망, 수진이 돌봐야 그 고통 컸어요. 민수 형 달려와 이게 뭐냐며 소리쳤죠. 형은 놀라며 소리쳤죠.
어떻게 딸을 버리고 남자 따라 떠나? 나도 정신없어. 형, 부모님 만나 가게 열어야 해. 혜진은 어떻게 할 건지, 수진이는 고아원? 부모님 말씀하셨지. 그 말 안 돼. 수진이는 내 딸 호적에 올라 있어. 더 이상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가족들 미안했지만 수진이를 버릴 순 없었어요. 그렇게 버티면 수진이 고아원 보내질 뻔했죠. 민수 형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하루를 살아도 수진이는 내 딸 영원의 맹세야. 그 마음 지금도 변함 없어요. 수진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암을 알게 됐죠. 검진으로 암세포 발견돼 원망이 세상을 덮쳤어요. 삶의 이유 찾지 못했죠. 혜진을 저주하며 수진이 원망했어요. 그녀의 배신과 스트레스, 술로 몸이 망가졌죠. 절망의 늪속 병을 숨겼어요. 수진이 처방전 보며 울었죠. 내 잘못 화낸 거 드디어 드러났어요. 아차 싶었죠. 수진이 눈치 보며 내 병 자기 탓. 미안하다 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를 아프게 했어. 너 때문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너는 죄 없어. 내가 옹졸했어. 너에게 화내고 고생 많았지. 아빠가 더 고생 난 몰랐어. 엄마처럼 떠나야 아빠 아프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절대 아니야. 엄마 원망했지만 너는 내 딸이야. 앞으로 나도 너만 보고 살게. 너도 열심히 살아야 해. 알았지? 알았지. 공부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할게요. 항암 치료하며 가게 1년 문 닫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있는데 재훈 형 찾아왔죠. 오랜만 얼굴. 처음엔 몰랐어요. 내 이름 부르니 목소리로 알았죠. 형은 손 잡고 눈물 흘렸어요. 그간 무얼 했는지 밤새 이야기했죠. 서울 주유소 운영했다 했어요. 가족 소식은 항상 들었죠. 내 병 알게 돼 주유소 팔았다. 미안하다 했어요. 형은 미안하다며 부모님 만난 후 나를 보러 왔죠. 주걱맞은 자국 자랑스레 보여줬어요. 내 투병 기간에 형들과 많은 이야기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가게를 다시 열자고 형들이 결정했어요. 민수 형 가족들이고 부산으로 올 거야. 재훈 형도 따라와. 너는 완치만 해. 가게 우리가 지킬게. 욕심 없으니까. 알겠어, 형. 형들 덕에 가게 3대째 이어졌죠. 그것만으로 병이 나은 기분이었어요. 혜진은 떠났지만 내게 수진이, 가족은 단단해졌죠. 수진이 서울대학 입학해 바빴어요. 치료와 식단 꾸준히 병행하며 수진이 졸업할 때 완치 판정받았죠. 삼형제 가게를 다시 운영했어요. 아버지 눈물 흘리시며 기뻐했죠. 수진이와 가족 사진 찍었어요. 새삼 주어진 기분이었죠. 행복이 너무 커 불안했어요. 그런데 암이 재발했어요. 말기암 6개월, 시한부 판정, 1년이라 해도 아무 의미 없었죠. 그러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혜진이 병실에 무릎 꿇고 나타났죠.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잘 지냈어? 내 병 몰랐어. 용서해 주라. 내가 간호할게. 평생 곁에 있을게. 그 모습 믿을 수 없었어요. 멱살 잡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죠. 혜진은 병실에 머물렀어요. 내 허락 상관없이 간호하며 지냈죠. 가족은 침묵했어요. 내가 말 없으니 지켜만 봤죠. 수진이는 달랐어요.
혜진을 알게 되고 병원에 달려왔죠. 분노한 모습 처음 봤어요. 울며 밀치며 내 딸 같았죠. 엄마, 왜 여기? 우릴 버린 지 몇 년 지났는데 무슨 이득이야. 당장 아빠 곁 떨어져. 수진아, 이쁘대 컸구나. 대기업 취업했다며. 엄마는 멀리서도 너만 생각했어. 내 성공, 내 덕이야. 자랑스럽지? 수진이 나를 보며 이해 안 된다며 왜 혜진을 곁에 두냐고 분노했어요. 걱정 마라. 그녀 속셈 알고 있어. 시한부 됐으니 돌아온 거야. 수진이 딸이라며. 수진아, 엄마와 같은 공간 싫어. 민수 형, 이혼 서류 곧 가져올 거야. 엄마 너무 미워. 하지 마. 그래도 너의 엄마야. 내가 떠나면 가족이 너를 더 아껴줄 거야. 혜진 등장 후 매일 살얼음 판을 걸었죠. 재산 혜진에게 줄 수 없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하며 수진이 위해 법적 조치 취했어요. 서류 내밀자 혜진 울며 매달렸죠. 여보, 왜 그래? 과거 실수일 뿐. 이렇게 내쫓아? 수진이 우리 딸, 부부 10년, 연이 있는데 합의 안 하면 끝까지 간다. 나타난 덕에 정리할 수 있어 고맙네. 혜진 끝까지 거부했지만 소송 불리함 알고 서류에 사인했죠. 그땐 내가 이겼다고 믿었죠. 하지만 혜진의 속내 숨겨져 있었어요. 이혼 진행 중 혜진 병원 매일 왔죠. 부모님 분노하며 억장 무너졌어요. 있을 때 잘하지. 왜 돌아와? 속 긁냐? 너 변한 게 없구나. 혜진 변명했죠. 철없었다. 이제 달라졌다며. 끝까지 간호할게. 염려 마세요. 어머니 화내며 막말하셨어요. 준호 착해서 여기 있는 거야. 면목 없었죠. 그러다 사건 터졌어요. 혜진 바빠 전화기 놓지 않았죠. 검사로 병실 비운 날 일이 터졌어요. 환자들 셋과 혜진 친했죠. 그날 밤 검사 끝 피곤한 혜진 통화하러 나갔죠. 필요한 거 있냐 물었어요. 없어. 커튼 닫고 자야겠어. 전화 걸어 혜진 나가고 30분 지났을 때 환자들 대화 깨웠어요. 그녀 말했지. 부잣집 사모, 돈 최고라며 시집 간다고 자식들 키운다 했어요. 그 말 충격, 진실 드러났죠. 혜진 돈 때문에 돌아온 거야. 수진이 성공 노렸던 거야. 그 속내 알게 분노 터졌죠. 그렇지. 그녀 졸부와 결혼 꿈꾸며 수진이를 팔려 돈을 노렸지. 그 말 듣자 머리가 띵했어요. 커튼 열고 무슨 말인지 다시 물었죠. 깜짝이야. 계셨어요? 혜진이 수진이를 졸부에 시집 보내려 했다고? 그렇다니까 통화 들었지. 그녀 보통 아니야. 졸부 안 죽으면 첩이라도 되려 했지. 딸을 팔아 호강하려는 그 속셈이었지. 혜진 들어오자 옷 걸치고 도망쳤어요. 급히 뛰며 쫓길까 두려웠죠. 1층 민수형 만나 본가로 달렸어요. 혜진 나를 찾은 게 아니야. 수진이 노렸지. 바보 같았어요. 늦게 알았지. 민수형 듣고 수진이 자취방 달려갔어요. 수진이 내 꼴 놀라 입 다물지 못했죠. 딸 뺏기는 공포 더 컸어요. 혜진 졸부와 결혼 약속하며 수진이 설득했지. 억장 무너졌어요. 그녀 용서 할 수 없었죠. 항암 중단하고
가족 곁에 있기로 했어요. 몇 달 남았대도 병원 안 누워. 수진이 절대 그 말 듣지 마. 내 딸 내가 지킬 거야. 혜진 접근 금지 신청했죠. 이제 수진이와 즐겁게 살아요. 사연 들어줘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 가득하길 빌어요. 23 기록하며 마무리합니다.